어떻게 좀 장사는 잘 되세요? 잘 되는 데가 있을까요? 사업을 좀 해볼까 생각까지 했었는데 소상공인을 위해서 뭐 무슨 대출을 해준다 그게 네. 다 저희한테는 족쇄예요. 정치인들 볼 때마다 조금 한심한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게 안녕하세요. 투자식가자 김필배입니다. 계속되는 불경기 때문에 끝끝내 버티지 못하고 자영업자분들의 줄도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사 잘 되는 데는 잘 되던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게의 포스기를 뜯어보고 세금 신고 내역 다 확인하고 그 사장님의 속사정을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버티면 다행이고 절대 다수의 자영업자분들이 손실이 누적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자영업자분들 사이에서는 그 사장님들이 쿠팡을 뛰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따로 또 쿠팡을 띄워서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평대의 대규모 자영업을 여의도에서 운영 중이신 여의도 사장님을 섭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오늘은 상호명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바로 항아리 갈비탕 여의도점인데 가게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를 오랜 기간 동안 하시고 여의도에 오랜 기간 자리 잡으셨던 맛집 사장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 듣기로는 갈비탕집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요새 어떻게 좀 장사는 잘 되세요? 잘 되는 데가 있을까요? 지금 뭐 경기가 다들 뭐 너무 안 좋다고 하니까 저희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뭐 잘 된다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고 그냥 겨우겨우 그냥 어쩔 수 없이 버틴다고 하는 소리들만 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분위기가 좀 그런 네네네. 것 같아요. 매출이 잘 될 때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어든 것 같으세요? 20%, 20%에서 30%? 그래도 그 정도면은 되게 방어가 잘 되신 것 같은데요? 그나마 저희가 조금 나은 것 같긴 해요. 그 주변보다. 그러긴 어. 한데 어쨌든 뭐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다들 뭐 너무 힘들다고 하시니까 저는 말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사실은 20% 30%만 줄어도 저희는 월세나 직원들 월급에 바로 영향이 있어요. 아이고, 네. 그러실 수 있겠네요. 가게를 좀 크게 운영하시나 봐요. 한 100명 정도 수용을 하니까요. 좀 꼭 하죠. 아무래도 이제 큰 가게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 비중이 되게 크니까 예,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이제 많이 타격이 갈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저 후회스러워요. 크게 한 거. 왜 후회스러우신 것 같으세요? 아니, 요즘 같은 경기에는 결국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정비가 크게 나가게 되면 네. 그만큼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그냥 가족끼리 하든가 아니면 뭐 부부가 둘이 하든가 이런 가게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음식 맛이나 기본 친절이나 이런 것만 안 바뀌면 크게 이제 그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20% 30% 줄어들면 벌써 그 직원들 월급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퇴직금도 적립을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저희는 이렇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요즘에 여의도 쪽 상권이 전반적으로 다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경기에 민감하죠. 이쪽이. 그러니까 금융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동안 손님들이 오시면 뭐 주식이 뭐 얼마 올랐다고 전부 다 테이블마다 그런 소리를 하셔요. 여기 이제 증권가에 계시는 분들 많이 오시니까. 근데 요즘은 뭐 아예 그 주식 얘기를 입 싹 닫고 왜냐면 그만큼 이제 손실이 나고 이래서 그런 건지 아예 그냥 그 주자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서빙하면서 보면 처음부터 주식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는 아예 그런 얘기 안 하셔요. 예. 확실히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 회식 문화가 좀 바뀌어서 안 되는 편이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는 저녁에 회식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저녁 시간대 손님들이 좀 있었는데 그냥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아예 그냥 저녁에 이렇게 술 드시는 분들이 아예 없으시고 회식을 안 해요. 그냥 뭐 많이 와야 한 세네 명 과별로 뭐 회식을 한다든가 이 직장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여의도는 대부분 다 뭐 법카든 그런 걸로 이제 보통 많이 결제를 해서 쓰시면은 고정적인 이런 어떤 매출이 받쳐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어려워지신 건가요? 전에는 이게 법카 같은 게 이제 그 분기 뭐 결산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남는 돈이 있으면 이제 식당에 와서 선결제를 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런 선결제가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요. 연말에도 왜 돈 남으면 그걸 미리 선결제 해놓고 그 다음 해에 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경우거나 뭐 회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네네네. 지금은 선결제가 거의 없어요. 그게 어. 확실히 저희한테는 타격이 크죠. 그쵸. 그럼요, 그럼요. 네.
그 원재료 값이나 인건비, 임대료 이런 요즘에 자영업 운영하실 때 비용은 요즘에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만약에 그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매출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지출이 한 20% 30%더 또 인상이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한테는 마이너스가 또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매출만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라 매출은 고정적이든지 아니면 상승이 조금 되더라도 그만큼 지출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네. 남는 순수익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막상 또 음식값을 뭐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없으니까 천 그쵸. 원, 이천 원 이렇게 올려도 그게 손님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뭐 올랐다고 해서 그거를 막 갑자기 확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예, 뭔가 비용 늘어난 것만큼은 못 올리는 여건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영업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인터뷰하시면 말씀하시는 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높아졌다, 물가가. 이 말씀을 예.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우가 아니고 수입고기라 하다 보니까 이제 간세 같은 게 이제 또 올라져 가면 저희는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예, 아, 예. 전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뭐 이 관세 이런 거 할 때 제가 굉장히 그 이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게 예, 제 관세가 높아지면 이제 다음에 들 물건 들어올 때는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고 네. 있고요. 예. 거기다가 그렇죠. 뭐 4대 보험이나 공과금 같은 것도 지금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작년 대비해서요. 네네. 원래는 아마 제가 볼 때 2, 30% 아니라 조금 더 손실이 더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지금 이제 가게를 크게 운영하시는데도 뭔가 계속 이제 마진이 안 남고 손실을 오히려 아이, 보는 그럼요. 상황이시라고. 네네네. 그 언제부터 이렇게 좀 힘들다고 느끼셨나요? 저희는 오히려 코로나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끝나고 나서가 더 이제 이 문화 자체가 완전히 바뀌니까 네, 저녁 시간에 회식 같은 거 아예 뭐 저녁에는 제가 사실은 저녁 영업을 안 할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코로나 때와 지금 딱 네. 비교를 해 보셨을 때 자영업 상황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점이 다르다고 느끼세요? 저희가 체감하는 거는 뭐 이게 저희 이제 요 가까이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을 얘기 들어보시면 그때보다 지금 너무 매출이 안 나오는데 간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간둘 수 없는 상황이 뭔가 하면 요즘은 네. 무조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되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면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원상복구하는 철거 비용이나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그냥 그대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이고, 그런 그러면은 이게 나갈 때도 비용이 늘어나니까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운영하자니 운영할 때도 손실이 발생하고 이거 뭐 이게 진퇴양난이네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 사실 저도 몇 번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폐업을 좀 해볼까 생각까지 했었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쉬운 음. 문제가 아니고, 뭐 이것저것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저희 같은 자영업자는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하잖아요. 나라에서 그렇죠. 소상공인을 위해서 뭐 무슨 대출을 해준다, 저리 이자로 뭐 네. 소상공을 위한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네. 다 저희한테는 족쇄예요. 아. 이거 정말 제가 정부가 이 자영업자를 정말 위하는 사람들인지 음. 아니면 이걸 가지고 전부 저희한테 그렇게 볼모로 저희를 잡아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막 이제 "경제 살리고 자영업 빨리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떠미는 느낌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저리 이자를 준다고 해도 4, 5년 대출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폐업을 하게 되면 또 그걸 또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폐업을 해도 갚아야죠. 그러니까 폐업을 하면 그거 갚아야죠. 철거해야 되죠. 이런 것도 직원들 또 퇴직급여 또 나가야 되죠. 그러다 보면요, 결국 못 간둬요. 그 악순환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저희 같은 저 옆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음식점이 있는데 네네. 그 음식점 사장님은 아예 거기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저기 쿠팡 배달하고 그러고 계셔요. 근데 요즘에 자영업 힘든데 이제 폐업은 못 하니까 가게는 운영을 하면서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셨어요. 예, 맞아요. 바로 옆에 사장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게 아주 심각하죠. 혹시 좀 네,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네. 좀 얼마나 버티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김 PB님 말씀하시듯이 뭐 이제 뭐 공황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고 생각하면 1년? 폐업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을 만한 이런 상황이네요. 저는 항상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께서 느끼셨을 때 사업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좀 흘러가는 것 같으세요? 저도 약간, 네, 아니, 많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 뭔가 이렇게 더 그러니까 희망적인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출산율도 그렇고 예. 뭐 정책들도 그렇고 어떤 정말 그 앞으로 이게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나라에서 도와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가 정치인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정치인들 볼 때마다 조금 한심한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나 이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음. 결국은 자기들 밥그릇이나 자기들 유리한 부분만 가지고 논쟁을 하지 네. 국민들 입으로는 다 국민을 위해서도 하지만은 그 뒤에 들어가 보면 전부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음. 예, 정말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완전히 뭔가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저는 오래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음. 예. 사실 아마 네. 경제에 관심 많으시고 사업이나 자영업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살아남으려고 스스로 발전하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도 되게 크신 것 같아요. 네. 살아남아야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할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런 쪽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충분히 각자 도생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진짜 이게 나라가 나한테 해주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정말 잘 준비하고 금융 지식 같은 걸 많이 쌓아야지 나중이라도 정말 그 나라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방편을 마련해야 되겠다. 음. 그러려면 많이 공부하고 많이 김PB 방송 많이 들으시고 공부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항아리 갈비탕 여의도점 많이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그리고 회사 대표님들, 기업 임직원분들, 프리랜서 분들까지 저희가 익명 제보도 가능하니까 자유롭게 사연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은 사연 제보하실 수 있는 카톡방 있으니까 사연 제보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